본격 문학소녀 코스프레 방송 Check This Out.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붕붕협동조합 그나그나입니다. 심통호입니다. 안녕하셨어요. 2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대요. 아 네. 별일 없었고요. 뭐 별일 큰 일은 아니고 저는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파가지고. 네. 일단은 이 휴대폰 액정이 깨졌고요. 네. 네, 휴대폰 액정이 깨졌고 문자가 왔네요. 휴대폰 액정이 깨졌고 제가 지난주 좀 아팠는데 여기저기가 아팠어요. 오랜만에 감기도 된통 걸렸고 막 열도 막 나고. 네. 저도요. 네. 우리 팀이 다 감기 걸렸어. 원래 잘 감기 안 걸렸는데 네. 이번 감기 좀 거시기한 것 같네. 맞다. 그리고 여러분들 화면이 바뀌었죠?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심토모 방인데요. 네. 저 둘이 그냥 애매해가지고 침대 위에 앉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뭐 거실 너무 추워가지고 네.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뒤에 그 책에서 그 판때기 그것도 저희 집에 있는데 못 갖고 와가지고 오늘 그냥 하고 있습니다. 판때기 내가 깔아놓을 수 있지. 사진 이렇게 해놓으면 되거든. 그래 해도 되지 뭐. 근데 그 판때기 써야지. 비싸게 주고 했는데. 가져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치통 때문에 말을 잘 못하겠어요. 잇몸이 부어가지고. 아하. 근데 제가 그동안 그 치과를 잘 안 가서 병원도 잘 안 가서 그냥 버텨보려고 진통제를 며칠 버텼는데 무식한 방법이죠. 네,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치과를 갔는데 사랑니를 뽑아야 된다는, 이걸 지금 일주일째 버티면서 씹지를 못하니까 제대로. 진짜 맛보고 즐기고. 근데 진짜 웃긴 게 너무 배고픈데 이가 아프니까 뭐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나. 먹고 싶지가 않아. 먹는 게 두려운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지금 치통이 있는데 지금 부상 투혼으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발음이 좀 안 좋아도 이해해 주세요. 지금 양쪽 어금니 위쪽이 다 부어가지고 잇몸이 너무 아픈 상태입니다. 나 어제 자동차 종합 검사를 했어요. 예. 이상 없이 통과했는데 네. 이 수도권에는 4년에 한 번 처음에 출고한 다음에 정기검사 한 다음에는 2년에 한 번씩 무조건 종합검사더라고. 승용차도? 지방에는 이 교통량이 적은 데는 정기로 하는데 종합은 돈이 더블로 들어요. 네. 근데 왜 돈이 더 들어야 되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그냥 달리는 매연만 측정하는 거거든. 항목이 다른 게 그거밖에 없어? 그게 원래 서서 측정하고 정기검사 내가 물어봤는데 그거 가지고 뭐 2배를 받아.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통과.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댓글 소개 하나 해주시죠. 댓글이 유튜브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리 그리스인 졸바의 623 빙구님께서 네. 재밌다. 네. 코너가 많아서 좋고 역할극 재밌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빙구님. 네. 자, 그러면 오늘 이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저 어차피 방송 끝나도 뭘 못 먹어요 지금. 네. 짜증이 납니다. 술을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아파가지고 마취가 될 것 같아. 술을 안 먹은 지가 지금 우리 지난 토요일에 안 먹었지. 맥주 마셨죠? 지난 토요일 안 먹었고. 그치. 그럼 나 지금 거의 한 열흘 됐겠네 뭐. 12일? 13일? 군대 갔다 와서 처음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제대하고 한 거의 보름 정도 술을 안 먹은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기억에. 상당히 여러모로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거의 2002년에 제대했으니까 15년 만에 2주 동안 술 안 먹는
쾌거를 이룩했네요. 네, 저는 한 3주 정도는 안 먹은 적이 간혹가다 있었어요. 네, 뭐 일주일은 기본이지. 그때 일주일은 나도 안 먹은 적이 있어. 근데 2주 안 먹은 건 처음인 것 같아. 아무튼 이 사랑니가 저에게 이것저것 신세계를 알려주네요. 네. 아, 치통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오늘 책을 자 해볼 텐데 오늘 예고해 드렸던 대로 탁석산의 네, 야 탁석산 하니까 이 발음이 이가 아픈데 석산이 형의 아예 탁석산 한국의 정체성 2. 2.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 책이 간단하면서도 뭔 이렇게 형식이 이래 막 이랬는데 읽다 네. 보니까 읽을만 한 것도 있고 좀 너무 지루해서 빨리빨리 읽었던 부분도 있고 한데 좀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코너 작가 소개. 작가 소개 진짜 짧게 할게요. 이름 탁석산. 네, 1956년 서울생. 네, 네. 가끔 TV에 나오신다고. 네. 네. 철학자예요, 철학자. 고소해전 없어진 이후로 보기가 힘드네요. 네. 여러분들 얼굴 사진 한번 찾아보시면 아, 이 사람 이럴 거예요. 네, 얼굴 어디서 본 적 있는 그런 분입니다. 네, 서울대학교 중퇴하시고 군대 갔다 와서 한국외대 철학과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뭐 주요 책으로는 한국의 정체성, 한국의 주체성, 한국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한국을 되게 좋아해요. 네, 행복, 스트레스 뭐 이런 철학자시다 보니까 네, 네, 철학적인 내용이겠죠. 네, 뭐 그렇지. 이게 또 딱히 철학적이라고 보기엔 애매한 지점이 있는데. 근데 뭔가 다른 시선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를 돌아볼 수 있는 그쵸. 네, 그런 책인데요. 자 그러면은 작가 소개 마치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 줄거리. 자, 옛날에 생각해보니까 탁석산 TV 책을 말하다 한 10몇 년 전에 했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나왔었어. 아 10년 전에도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석산이 형 심토모가 팬이랍니다. 팬. 네. 팬입니다. 자 줄거리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이 책의 형식을 간단히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책은 처음에 읽다가 이게 뭐야 도대체 이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지 소설이었나? 네. 소설처럼 시작을 해요. 주인공이 있어 화자가. 네. 그래서 이게 뭐야? 봤는데 그 화자가 일본 교토역의 관광 안내소 소장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네. 실제로 낮 동안에 있는 소장이 아니고요. 밤에 네. 있는 소장인데 이 사람도 유령이겠지? 그쵸. 유령이죠. 네, 유령이에요. 그러니까 밤 시간 아무도 사람은 오지 않는 그 시간 동안만 교토역 관광 안내소를 지키고 있는 유령인데 그 유령한테 다른 유령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관광 안내소 유령이 다른 유령의 얘기를 듣고 소개를 해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아, 유령하니까 네. 이현의 연애인가? 뭐 이런 책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 작가. 와서 언제 까먹었는데 여자 거였는데 그것도 유령을 기록하는 건가?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오래돼서 잘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그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저는 유령하면 뭐, 캐스퍼죠. 아 캐스퍼 유령하면 제일 유명한 게 캐스퍼 아닙니까? 네. 귀신 나오는 영화 싫어해가지고 근데 캐스퍼도 안 봤나 근데 나 모르겠다. 그건 재밌지. 웃기지. 좌우당간에 그런 형식의 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 1부터 가볼게요. 챕터 1. 한 어? 왜? 원. 어. 원한 거야. 아, 너 원한 거야? 알았어. 챕터 1. 챕터 1의 제목은 한겨울밤의 공자입니다. 네. 공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공자예요. 음. 공자, 맹자, 장자, 순자 뭐 이런 거. 네. 그 공자입니다. 김영곤이죠. 네. 공자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그
서울에 가보면은 5호선에 그 공덕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5호선 맞나요? 맞아요. 네. 그 공덕역의 한자를 보면은 공자의 덕이라는 뜻입니다. 어허 네. 공자의 덕.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유교 사상, 공자하면 유교 아닙니까? 그쵸 뭐 네네. 유교는 오래됐죠. 예, 유교 사상 때문에 그런 역 이름까지 예, 있을 정도로 역 같은 이름이네요. 네 그런 역입니다. 자, 제 이제 챕터 1 한겨울밤의 공자는 그런 유교를 까는 거예요. 공자랑 유교를. 네. 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1편 형식이 좀 의아했지만 읽다 보니까 아하 요거 요렇게 돌려 까는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는 분명히 까는데 까는 게 아니다 나는. 그런 뉘앙스죠.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이 책에 그 교토역 관광 안내소 유령이 다른 유령의 얘기를 전해준다 그랬잖아요. 네. 첫 번째 찾아온 유령은 제아라는 공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이죠. 예, 제아라는 공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유령이 돼서 이 교토역 관광 안내소에 가지고 이제 썰을 푸는 거예요. 네. 아 내가 옛날에 공자 선생님 밑에서 있었을 때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네. 아 선생님 참 좋은 사람인데 아 요건 좀 이상했어. 왜냐면 논리적으로 좀 안 맞아. 그래서 내가 반박을 하면 선생의 권위로 누르고 좀 날카로운 질문을 하면 얼버무리고. 그러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공자 왜 그런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네. 근데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선생님한테 좀 질문을 하면 선생님 모르는데 그냥 윽박 지르는 거 있잖아요. 곤란한 질문하면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 내가 질문했는데 너는 장난하니? 수업 시간에 그런 질문을 하냐? 이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다른 애들이 질문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진짜 저 질문이 잘못된 건 줄 안단 말이야. 그렇죠. 아예 따지가 질문, 못하는 거지. 아예 질문을 평가하는 게 어딨냐고. 그치. 질문은 질문이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지. 그 질문을 왜 지가 평가를 하냐고. 질문의 왜냐면 수준을. 그런 것도 있어요. 모른다고 대답하면 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이. 그럼 학생들은 선생님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러면 아 저게 선생이냐? 자격이 없구만.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윽박 지르려고. 그럴 수밖에 없었을 네.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그게 너무 열악한 교육. 주입식이기 때문에 만약 토론식을 했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언제나 그런 수업이 가능할까요? 뭐 우리끼리 하면 되지. 그렇습니다. 학교나 차릴까?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공자의 제자였던 제아가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작가 석산이 형이 어떤 그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공자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죠. 역사적 팩트를 바탕으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노노 같은데 나오는 공자가 아니라 그 고고학 고고학. 그런 자료를 찾아서 중국에서 실제로 나왔던 그 자료를 토대로 공자가 이랬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던 공자가 그 공자가 다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아의 이름을 그러니까 목소리를 빌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상하게도 사건이 기록되는 순간 사건의 진짜 모습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글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떤 것을 놓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네. 이게 사건이 정확히 기록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록되는 순간 뭔가 본질이 가려져 버리는. 기록하는 사람의 성향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런 거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아유, 너무 많이 봤어요. 뭐 역사 교과서만 해도 뭐 그렇죠. 그렇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예. 자서 같은 것도. 그러니까 박근혜 인연이 그렇게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최소한 한 몇십 년은 자기는 안전하거든. 지구 아버지도 그렇고. 예. 미친년이지. 씨발. 그냥 박근혜 욕하는 건 좀 이해해 주세요.
씨발년 맞잖아요 씨발년. 네. 아니 근데 엊그저께 우리 엄마가 난 좀 욕을 잘 못해갖고 나는. 한번 해줘 너도 박근혜. 박근혜 이 나쁜 년아. 아니 근데 우리 어머니가 엊그저께 그 이모네 가게에서 네. 저희 이모가 이제 포장마차를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계셨는데 옆 저쪽 테이블에 아, 엄마보다 한 열 몇 살 어려 보이는 그러니까 50대 초반 네.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아저씨들 셋이서 술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랬다는 거야. 아우 저 옆 그 의왕에 서울구치소가 있잖아요. 음. 박근혜가 거기 있잖아요. 음. 아유 저 옆에 우리 박근혜 씨가 지금 이렇게 추운데 있다고 너무 걱정된다고 그러면서 술 처먹고 있더래. 미친 새끼. 그럼 가서 뭐 지가 뭐라도 하지 그러면. 걱정되는데 왜 술을 먹고 그래?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탄핵이 되고 범죄 사실이 이렇게 다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아직도 우리 박근혜 씨 걱정하는 미친 새끼들이 많아요. 믿지 못하는 거죠. 서로가 다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거죠. 그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책으로. 네 죄송합니다. 재하가 그 공자에 대해서 이제 실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한 게 있어요. 네. 뭐냐면은 그 예로부터 그 또 유교가 예법 같은 걸 중요시하잖아요. 아, 예. 예. 예법 중에서도 제사에 관한 예법. 제례. 그렇죠. 제례라고 하죠. 아, 제례가 발음 힘들다. 이빨 아프다. 아. 제례. 제례에 관한 건데 그 중국 그 고대 국가 중에 이제 주나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주나라의 예법, 특히 제사에 관한 예법을 주나라 걸 많이 좋아했대요. 공자가. 네. 많이 따라했는데 인신공양이 네. 있었답니다. 네. 옛날에는 뭐 있었겠죠. 그렇죠. 예. 그 인신공양에 대한 공자의 그 태도가 네. 애매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눈치를 본다. 예. 누군가의 네네네.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 공자가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도 인신공양이 행해졌다는 게 역사적인 그 고고학, 네. 역사적인 팩트로 남아 있는데 공자는 여기에 정확하게 찬반 입장을 편 적이 없대요. 근데 제야가 그 반대한다는 뜻을 주공에게 응, 이렇게 돌려서 말했는데 응. 공자한테 얘기하니까 공자는 그러지 말라고. 탓을 하면서 자기는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 높은 사람들 입장을 뭐 일단은 옹호하고 보는, 자기가 설사 반대를 하더라도 자기 처신을 잘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쵸. 공자 정도 되는 학자고 철학자고 그렇지. 그런 사상가면 어떤 권력 앞에서도 자기 주장을 확실히 해야 목에 되는데 칼이 들어와도. 해야 되는데 그 유시민 작가가 그랬잖아요. 자기는 네. 그거 어용 지식인 하겠다고. 네. 어용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권력에 음. 옆에 서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음. 공자도 어용 지식인이었다. 이런 그 얘기. 유발 하라리 형 책 보다가도 간디가 나잖아요. 간디. 아 간디. 간디도 약간 그런 거지. 간디도 엄청 여자 무시하고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그때 자기 영국 뭐 시민권 달라 그랬나? 하여튼 그랬다대. 그냥 믿을 그게 놈이 이제 하나도 없어. 아니 도대체 믿을 놈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간디는 그냥 평화만 좋아했던 거야. 싸움만 못했던 거야. 아니 그러니까 뭐 싸우기 싫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자기 이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린 평화적으로 투쟁해야 된다. 혹은 이거 그냥 추측인데 그러니까 짬짬이해서 난 그 평화 시위만 하겠다. 폭력을 하지 말아달라 해가지고 그렇게 유도를 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어차피 뭐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겠지만 간디도 진짜 완벽한 게 뭐 천사 같은 사람이 있겠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제안은 그 공자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의심을 그러니까 의심이라기보다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자기 주장을 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게 이렇게 구박 같은 거 뭐 그런 거니까. 재하가 자기 의견을 얘기했는데 선생이라는 공자는 너는 에휴 그래서 안 돼 이 새끼 이렇게 얘기해버리니 이건 선생으로서의 어떤 기본 자세도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 인사 고가를 지 맘대로 주는 거죠. 음흠.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 보이고 성실한 사람한테 야근하는 애들한테 높은 점수를 주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공자의 그 스탠스를 설명해주는 말이 나오는데 공자가 술이부작이라는 말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자신은 2차인가요? 아니죠. 술 2부작? 술이 부족하다는 얘기인가? 그건 아니고요. 자, 서술한다 그냥. 네. 서술할 뿐 부작 지어내지 않는다. 네. 네, 이런 뜻이고요. 설명을 해드리자면 공자 자신은 옛 선인의 말을 전할 뿐 내 스스로 말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 생각이 없는 거네요. 네, 나 앵무새다 나는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대요. 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제 재하가 예상을 하는데 나는 누구보다 전통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전통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사명이다. 네. 네. 이럽니다.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것도 아까 주나라 얘기했잖아요. 네. 이 재하가 얘기하기를 여기서 전통이란 주나라의 것을 말합니다. 선생은 주나라의 것을 사실상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전하려 해도 전할 수가 없었지요. 네. 예. 주나라 전통이 뭔지도 사실 공자는 잘 몰랐답니다. 네. 네. 그리고 설혹 선생이 전통을 전했다 해도 그것은 주나라의 것이 아니라 매우 가까운 과거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래된 것이 전혀 아니었고 그렇다고 선생이 만들어낸 새로운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가까운 거면은 이제 자기가 아는 그 범위가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지역적으로도 전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얘는 지금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그 공자가 아는 게 딱 아는 만큼만 알더라 이 얘기지. 네. 실제로는 다 파악도 못하면서 전통이라고 이제 얘기했다는 거지 사실은.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까요. 재하가 공자를. 선생은 언제나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한다고 했지요. 네. 지극히 옳은 말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에 대한 선생의 혐오는 자로의 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자로라는 사람 네. 있었어요. 이 사람 좀 유명해요. 자로. 들어본 네. 적 있죠? 아무튼 자로가 자고를 불러 비읍이 읍제로 삼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 선생은 그러니까 비읍의 읍제라고 삼은 일이 뭐냐면 비읍이라는 동네에 읍제 그러니까 뭐 이장 같은 건가 보죠. 그러니까 예, 어떤 관직 작은 관직으로 삼은 일이 있었는데 이때 선생은 그 일은 자고를 망치는 일을 했다면서 네. 자로를 막 책망했어요. 왜 이유는 뭐냐? 자고라는 애가 아직 학문이 부족한데 벼슬에 나섰으니 그의 배움의 길이 막히게 되었다는 뜻에서 공자가 자로를 막 나무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로가 대꾸를 한 게 백성을 다스리고 영토를 수호하는 큰 일을 하는 것도 배움의 길인데 어찌 꼭 책을 읽어야만 학문을 한다 하겠느냐고 반문을 했대요. 공자한테 말대꾸를 한 거지. 네. 그러니까 공자가 이래서 말 잘하는 사람이 싫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야, 요즘에 공자도 토론에 나서는 보수 성향이죠. 완전 안 꼰대. 통하면 아니 공자도 그렇게 완전 얘기하는 거지. 꼰대 중에 꼰대 아닙니까? 그치. 자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또 이때 선생은 논리에서 자로에게 밀리니까 말 잘하는 사람 운운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로의 말이 옳지 않습니까? 꼭 책을 봐야 학문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서는 제야가 하는 말이 사실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읽는 사람이 이제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까기로 작정하고 쓴 게 아닌가. 공자에 이제 다른 면이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은. 네. 보니까 공자도 논리가 별로 없네. 그러니까 공자는 그 후대 뭐 누구 사마천인가? 사마천, 사기.
완전 사기인 거죠. 네. 만들어낸 인물일 가능성이 많죠. 네. 사마천이 쓴 사기라는 역사책 아시죠, 여러분? 네. 네. 근데 그 사마천의 사기에도 진짜 말 그대로 사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별로 검증되지 않는 이야기가 많대요. 그렇지. 뭐 어떻게 검증할 거야 이거 다. 아, 근데 역사책은 그래도 최소한 어디 나온 그 네. 내용을 바탕으로 하긴 하는데 완벽하진 않죠. 아무튼 또 제아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은, 그 공자는 나를 싫어했다. 왜 싫어했냐면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내가 말을 잘해서 싫어했고 네. 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낮잠을 잔 사건이에요. 네. 낮잠 자면 밉지. 아니 근데 낮잠을 잤는데 이제 제아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제 포기했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공자가 낮잠을 잤다고. 네. 그러니까 아까 원래 싫어하던 애가 낮잠까지 자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제아가 또 까요.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나는 남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가 그 말대로 행하고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는 남이 하는 말을 들은 뒤에 과연 그가 그 말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관찰하기로 했다. 나는 제아 때문에 방침을 바꾸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사람 말 잘 믿었는데 제가 이 새끼 때문에 앞으로는 의심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네. 정말 싫어하는 거죠. 네. 선생이 제자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참으로 모질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낮잠을 잔 것은 잘못이지요. 하지만 피곤하면 잘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일에서는 선생에게서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서의 미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잘까라는 거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그렇죠. 아플 수도 있고 뭐 그런 네. 거. 완전히 그 지하철에서 나 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깨워가지고 이 노인한테 자리 양보하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미친놈이지. 나 지금 피곤하고 뭐 밤을 샜을 수도 있고 내가 뭐 다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네가 기면증일 수도 있잖아. 아니 근데 왜 굳이 자는 날 깨워서 진짜 그런 애가 있냐? 나 당했다니까 옛날에. 진짜 미친. 그런 오지랖은 아까 뭐야? 어떤 아줌마였어. 근데 그 아줌마가 날 깨우더니 여기 양보해달라고. 아, 개 싫어 씨. 근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떠오르면서 억울한 거야. 지금 같으면 용납 안 하지. 근데 그때는 그냥 일어났는데. 아무튼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이제 공자가 제아를 싫어하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낮잠 사건이었고 두 번째가 인 있죠. 인. 어질인. 네. 그 인에 대한 논쟁 때문에 이제 자기를 싫어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웃겨요. 그러니까 그 인에 대해서 공자가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네. 자, 인이란 이런 것이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자의 핵심이에요. 인이. 네. 가르침 중에. 근데 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 제아가 굉장히 이제 궁금한 점이 많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선생과 제자가 이런 문답 형식으로 많이 그렇죠. 가르침을 주고 배우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이것저것 질문을 해봤어요. 제아가. 네. 아니 근데 다 틀린 거야. 대답할 때마다. 다 다른 거야. 그때마다 경우에마다. 그러니까 공자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럴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인자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뭐 인을 가진 사람, 인자는 뭐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나? 그러면 실예로 저 사람은 인자인가? 네. 그러니까 예전에 공자가 엄청 칭찬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인자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럼 걔는 또 아니래. 그럼 누가 인자입니까? 그럼 대답 못하고. 그러니까 공자도 애매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의 범위에 대해서 확정을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근데 왜냐면 인이 다가 아니라 또 무슨 뭐 저기 뭐 성인도 있고 네. 도대체 뭔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공자는 차이가 있어. 근데 특정하지를 못하는 거야 항상 물어보면. 그렇죠. 그런 거 지도 모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냥 어쨌든 그냥 어질리게 살아라. 자, 그리고 이제 제아가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이 공자를 얘기하죠. 선생이 인과 예를 처음 주장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리고 검소함과 단순함, 형식보다는 마음, 죽음 이후보다는 현세를 강조한 것도 선생이 처음은 아닙니다. 모두 선생보다 적어도 한 세기 이전에 시작된 일입니다. 하지만 후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선생의 고유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과 예를 강조하면서 덕치를 주장한 사람은 공자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허상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공자가. 사실 덕치를 주장하고 예를 주장한다. 이거는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잖아. 네. 우리가 볼 때는. 그리고 여기서도 한 세기 전에 뭐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고, 근데 그때는 일반화된 시점에서 공자가 지 말대로 그 전달했을 뿐인데, 얘가 한 것처럼 된 거에 대해서 다른 면이 있으니까 좀 봐야 된다. 그렇죠. 사실과 다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보면 좀 별로다. 네. 공자가 뭐 성인까지는 아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누가 물어봤대요. 공자한테. 정치의 본질을 물었는데 군주는 군주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장금이? 농구를 하는데 야 우리 팀은 공격도 잘해야 되고 수비도 잘해야 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구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공격을 잘하고 수비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이게 공자가 한 말이. 맛있어서 맛있다고 하는데 왜 맛있냐고 따지지 말고 맛있으면 맛있은 거다. 아무튼 그래요. 공자의 약간 허술함을 느낄 수 있었던 챕터 1이었습니다. 근데 반드시 꼭 그런 것만 아니게 제자가 10명도 넘게 있었고 훌륭한 제자가 10명 있었다잖아요. 예. 제자가 훌륭한 거야, 스승이 훌륭한 거야. 그것도 그러네. 그러니까 공자가 훌륭한 선생 밑에서 훌륭한 제자가 나왔겠지. 과대평가된 면은 있을 수 있으나 삶 자체는 무슨 점이 좀 있었어도 여기서도 그런 한 방향으로 나가려고 했던 것 같긴 해요. 네. 어떤 뭐 욕심이 있어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제아도 공자를 존경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까긴 깠지만 마지막에 예. 그렇습니다. 챕터 마무리할까요? 네. 네. 챕터 2. 자, 챕터 2는 제목이 붐비는 청명날 개봉의 달입니다. 네. 개봉 아시죠? 개봉. 개봉령. 네, 개봉동 말고요. 개봉이 옛날 중국 송나라 그때의 그 유명한 큰 도시였어요. 큰 도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청명한 날 개봉의 다리를 뭐 건너는 사람들 뭐 그냥 이건 뭐 상징적인 거예요. 네. 제목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네네. 제목은 중요하지 않고요. 자, 제2화에서 말하는 그 사람은 고려 도경이라는 책을 지은 서긍이라는 네. 사람입니다. 고려 도경. 네. 송나라 때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은 실제로 이제 고려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자기 왕한테 고려의 모습을 보고하는 네. 그런 책을 썼던 사람이에요. 보고서 같은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책 제목이 보면 부제가 있는데요. 탁석산의 한국의 정체성 2, 타자의 눈으로 본 우리의 정체성. 네. 그러니까 방금 1편에서는 그 공자만 깠지만 네. 그게 그 공자의 유교 사상을 예로부터 받아들인 우리 민족을 네. 돌려서 까는 거죠. 네. 네. 꽉 막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네. 그죠? 네.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챕터 2는 그 이 중국인이 이게 송나라 사람이 본 우리 고려, 조선 이때 이제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면이 과도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좋은 면만 보려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국뽕. 네. 국뽕이라는 게 이제 있을 건데 이 책을 보면 꼭 그런 것만 아니구나.
우리 민족을, 우리 역사를 좀 더 다른 사람의 타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평가되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네. 자, 그럼 뭐 어떤 이제 말투냐면은 보시면 또한 서긍이 기록한 것을 보아도 당시 고려가 얼마나 문화적으로 찬란했는지 알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과연 제 책을 읽고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읽었다면 그렇게는 말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서긍이 나야. 근데 내가 그 책을 그렇게 쓰지 않았어.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봐라. 서긍이 쓴 거 봐라. 얼마나 고려 문화가 그때 찬란했는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쵸. 작자의 의도,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요즘 같은 그런 댓글을 남겼으면 그 밑에 난독이냐? 난독증이냐? 이런 댓글이 바로 올라오죠. 그렇죠. 난독이냐? 이런 거죠. 이런 거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는 말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고려를 낮추어 보았습니다. 고려와 송나라를 비교하면 그야말로 아이와 어른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추어 보고 썼는데 그래도 황제에게 올리는 보고서기 때문에 점잖게 썼다. 노골적으로 생각을 드러내는 다 안 좋은데 뭐 요거 하나는 좋더라. 음. 뭐 이런 거 썼는데 그 하나 좋다고 한 거 가지고 이거 봐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결과 후에 한국 사람들이 저의 뜻을 곡해해서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네. 내 얘기를 좀 제대로 한번 들어봐라. 나는 그런 의도로 쓴 게 아니다. 네. 이거 웃겼어요. 그래서. 근데 좀 충격적인 게 또 몇 개 있었어요. 우리가 좀 역사적 인물 중에 절대 깔 수 없는 사람 몇 명 있잖아요. 여기서 뭐 이순신 나오고. 네. 이순신을 뭐 이렇게 깠다기보다 이순신이 듣보자. 중국 역사에선 득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 그 전에 우리는 또 광개토 대왕 하면은 엄청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중국 광개토 대왕도 듣보잡이네요. 중국 이쪽을 엄청 먹었고 우리가 정말 지금 우리의 영토보다 수십 배 큰 영토를 가질 수 있었던 어떤 대국이 될 수 있었던 찬스였다라고 굉장히 광개토 대왕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근데 그때 지도를 봐도 사실 그렇게 넓은 지역을 뭐 만주 지역 정도만 우리가 먹었었지. 근데 사실 그때 당시 중국에서는 그쪽 지역을 신경을 안 썼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는 뭐 약간 그 오랑캐 땅. 네, 맞아요. 이곳저곳 해서 이렇게 잠깐 넘보던 그런 땅을 광개토 대왕이 그냥 잠깐 먹었다. 그래서 중국 역사에 기록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순신도 여기 나오는데 임진왜란 때 이미 서울에 함락된 다음에 이제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년 지난 다음에는 싸움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여기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승리를 하고 말고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대세에 지장이 없으니까. 중국은 그리고 과거의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로 인정했던 게 아니고요. 네. 그냥 자기네 이제 나라 옆에, 그러니까 자기네 영토의 한 부분, 어떤 지명 정도? 우리나라 지금 제주도 같은 거죠. 지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중국 역사서의 어떤 그 중국 역사서를 관통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를 그런 정도밖에 인정 안 했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 새로 나라가 세워지거나 뭐 이랬을 때 중국의 그 허가를 받잖아요. 나 왕 해도 되지? 나 매번 보면서 좀 약간 이해가 안 됐거든. 왜 중국에 그걸 허락을 받지? 우리 뭐 고유한 역사가 있다며 맨날 그렇게 배웠는데 왜 중국에 허락을 받지 했는데 이걸 보니까 그게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딱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한번 읽어드리면은 이 서긍이 이제 얘기하는 건데 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고구려에는 광개토 대왕이라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세웠다는 비석이 길림성에서 20세기 초에 발견되어 그가 더 유명해졌다는데 저는 역사서에서
그의 이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활약했다는 4세기 말 5세기 초의 기록에서도 그가 영토를 넓혔다는 기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의 사서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은 인물이 한국에서는 그토록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진짜 충격적이었고요. 또 그래요. 이순신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순신이라는 조선의 무관이 매우 유명한데 중국 정사에서는 이 인물이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임진란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그를 중국 정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원균이나 이원익은 있으나 이순신은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순신의 전공을 별로 높게 평가하지 않았나 봅니다. 원균이 한산도에서 패한 것은 기록하고 있으나 이순신이 한산도에서 승리한 것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량해전은 중국 장수 진린의 승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중국 사람이니까 그렇게 기록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뭐 어떻게 싸워도. 한 번도 여기 이제 나와요. 아까 심토막 얘기한 내용이 이순신은 총 7년간의 전쟁 중 마지막 1년간만 전투에 임했고 나머지 기간에는 한산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세는 전쟁의 첫 해에 판가름 났습니다. 그 후는 강화를 위한 협상 기간이나 마찬가지였죠. 네. 그러니까 중국은 인정을 안 해주는 거. 첫 해에 이미 전쟁은 판가름이 났고 이순신인데 처음에 싸우긴 싸웠잖아. 싸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기 잡혀가가지고 관직을 뺏기고 뭐 하면서 나중에 이제 계속 싸웠는데 맨 처음에 싸우지 않았나? 아무튼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다. 네. 그래서 뭐 조선의 장수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 평가할 가치를 못 느꼈다. 그리고 애초에. 그 처음에 이제 얘네들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그렇죠. 접수한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인가요? 네, 이 책에서 나옵니다. 일본 접수한 다음에 이제 자기 그 지방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국에다 다 갖다 놓은 다음에 한국에서 싸우다 죽든지 살든지 하고 그럼 자기를 대적할 세력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송선으로 갖다 놓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순신 만나서 완전 박살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 후에 온 애들은 뭐 싸우는 애들이었다고 해도 원래 그 어디 가서 뭐 싸워봤겠어? 그 세력이 약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순신이 12척으로 막 잡고 뭐 또 우리 나와바리에서 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 이순신 할아버지는 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칼의 노래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아니 까자는 게 아니라 네. 폄하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패를 한 걸 갖다가 뭐 사실을 저기 할 생각은 없고. 아무튼 중국 놈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또 여기 또 희한한 게 나와요. 중국의 정사에서 줄기차게 언급되는 이인임이라는 인물이 한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도 신기할 정도입니다. 네. 이인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여기서. 그는 고려 말의 정치가로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인임은 누구냐면요. 이성계랑 이 정적이었나 봐요. 정치적으로. 정적이라면 뭐 그때 당시에 뭐 이성계가 이제 고려 말에 장수였잖아요. 그래서 첨예하게 맞서다가 나중에 이제 이성계에 의해서 제거된 거예요. 이인임이. 네. 그러니까 조선의 역사에서부터 이인임을 지워버린 거죠.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자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다. 역사는.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나오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또 여기서 저는 나라마다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향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나라의 부끄러운 일은 될 수 있는 한 감추고 조금이라도 내세울 것이 있으면 더욱더 부각한다고나 할까요? 이인임과 관련된 이 일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자랑스럽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한국의 역사에서 무시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좀 그런 거죠 뭐. 네. 그래서 뭐 역사학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잘 찾아가지고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석산이 형이 해야 되겠어? 우리 석산이 형이라도 이제 해주니까 우리도
이런 거에 또 이제 눈을 다른 시선을 갖게 되는 거죠 또. 네. 네네. 그래요. 그리고 아까 임진왜란 좀 잠깐 얘기했는데 임진왜란은 중국의 시각에서는 임진왜란은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었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협상의 주체도 중국하고 일본이었고 조선은 협상의 주체도 아니었어요. 우린 뭐 전쟁은 우리 땅에서 하고 맨날 협상은 우리 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씨 6.25도 그렇고 짜증나네. 아씨. 그리고 그 명량 봤어요 영화? 네. 거기 보면은 그 일본 그 수군 선봉장으로 섰던 그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 사람 기억나실 텐데 그 사람이 연기했나? 그 사람. 응?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치 그 사람이 아무튼 연기했지. 네. 고니시 유키나가가 카톨릭 신자였대요. 네. 네. 이게 이제 포르투갈 신부가 그때 당시에 일본에 있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썼던 글에서 나온 건데 고니시 유키나가는 아무튼 돌아왔는데 패배하고 돌아왔으니까 할복하라 그랬대요 일본에서. 네. 근데 나는 카톨릭 신자기 때문에 할복은 못한다. 그래가지고 참수당했답니다. 할복하면 천당 못 갈까봐 그랬나 봐요. 그런가 봐요. 아무튼 그 우리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의 역사책과 다른 나라 사람의 시각으로는 뭐 별거 아니었고 네. 오히려 자랑스럽지 못한 경우도 많이 네.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배우지 않았고 학교에서 맞아요. 안 가르쳐 줬다기보다 아예 역사에서 지워져 버린 옛날부터. 그런 것도 다 알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박근혜가 네. 지우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지가 아빠가 네. 일본 천황한테 혈서 쓴 거 충성을 맹세하게 했다고. 아 그렇죠. 견마지로.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뭐 하고 뭐 그쵸. 모든 게 다 잘못이지 사실. 응, 개새끼죠. 쿠데타가 쿠데타가 아니라고 이제 기록할 거 아니야. 네. 변명이다 뭐. 그러니까 박근혜가 역사교과서를 국정해서 지가 아빠의 그런 짓을 역사에서 다 지워버리려고. 네. 만약에 정권 못 바꾸고 이번에 만약에 됐어봐요. 진짜 만약에 2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박정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끔찍하지 않습니까? 뭐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상관없어. 난 죽고 없으니까. 근데 아유 아무튼 그래요. 자 챕터 2 마치겠습니다. 챕터 3. 자 챕터 3 어떻게 읽었어요? 난 제일 재미없었어. 재미없었죠. 네. 일본의 정체성에 난데없이 나타나가지고. 네. 근데 일본이 왜 그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됐구나. 뭐 그건 느꼈죠. 미국에 의해서 많은 부분 현대적인 그런 의식을 갖게 됐구나. 전쟁에 패하면서. 네. 네.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뭐 간단히 할게요. 3화는 제목이 오하시 다리에 내리는 소나기인데 뭐 그림은 뭐 그림의 제목이기도 한데 그냥 뭐 일본의 오하시에 있는 다리를 소나기가 내리는데 사람들이 건너요. 그런 그림인데 네. 잘 모르겠어요. 좋은 그림인데. 잘 모르겠고 이 이야기를 하는 화자는 사이온지 긴모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본 총리를 2번이나 지낸 사람이래요. 네. 1940년에 죽었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말해주는 거는 일본의 뭐라 그래야 돼? 근대화 과정? 네. 그러니까 일본이 왜 지금 이런가를 약간 이제 설명해주는 그렇죠. 그런 얘기인데 재미가 없어요. 근데 뭐 재미 그런 것보다는 그럼 여기도 미국이 껴있구나. 그리고 왜 천황이 쟤를 있었고 왜 그걸 내세웠고 대충 그런 내용을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하고 이제 또 미국이 손을 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본을 그 민주화를 해야 됐을 텐데 천황을 냅뒀단 말이죠. 왕을. 네. 그걸 일부러 냅뒀다. 네. 왜냐하면 미국이 일본을 계속 지배하려고. 그렇죠. 상징적인 인물로 이제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지배하거나 뭐 간섭하는 게 아니라
좋은 길로 인도하고 저 바로 천황도 있고 그래서 헌법을 좀 입맛에 맞게 바꾸면서 일본이 이제 그런 식으로 근대화를 밟고 이제 클 수가 있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정체성이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뭐 이것만 이 내용만 가지고 일본을 이해할 수는 없는 거고 아니 뭐 대충 그런 식으로 됐구나 그 정도만. 네. 주 내용이 일본이 그 전쟁 후에 그 헌법을 만들어가는 네. 과정이 뭐 헌법을 개정하고 그런 과정이 쭉 나오는데 그렇게 재미가 없었어요. 뭔지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좀 싫어서 일본이. 근데 여기 이게 중요한 게 다음 화에 좀 약간 연결돼서 나와요. 뭐 학살에 대해서 일본이 그러니까 다음 화에 뭐 얘기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학살 그런 것을 일본한테 배웠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은 왜 그런 문화가 형성됐는가 4화에 나옵니다. 네네. 그 일본도 미국의 지배 아래에서 약간 강박증 같은 걸 가졌다. 네. 이렇게 작가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일본적인 것이 없다면 일본이 될 수 없는데 일본적인 것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고 여기며 불안해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든 일본적인 것을 지켜야만 한다. 미국의 지배 아래에서 일본적인 것을 지켜야만 한다는 강박증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 천황 제도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미국 놈들도 다 나쁜 놈들이야 엄청. 제일 나쁜 게 사실 미국이지. 제일 나쁜 거지. 힘이 제일 세니까 뭐라 못하는 거고. 자, 챕터 3 넘기겠습니다. 자, 챕터 4. 챕터 4는 다시 찾은 전쟁터라는 내용입니다. 그림이 이게 피카소가 한국의 그 학살에 대해서 그렸어요. 예, 이거 처음 알았네요. 여러분들도 처음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피카소 있죠. 파블로 피카소. 피카소가 나 이렇게 오래 산 것도 몰랐네. 피카소가 1951년에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현재 프랑스 파리 피카소 미술관에 있고요. 이 그림이. 네. 한번 찾아서 보세요. 네, 보여드리려고 그랬더니 그림 너무 작다. 피카소 느낌 나요 그림에. 네, 피카소 느낌 확 납니다. 그렇죠. 챕터 4는 이제 다시 찾은 전쟁터라고 했는데 이 챕터의 화자는 누구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6.25가 끝나고 네. 아니죠 6.25가 아니죠 해방되고 네. 남한 쪽에는 이제 미군 군정이 들어서고 네. 위쪽에는 그 소련 네. 군정이 들어섰잖아요. 네. 그 냉전의 한복판에 우리 한반도가 놓여 있었을 때 미국 측 군정 요원으로 남한에 들어왔던 사람의 입을 빌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때 내가 갔을 때 목적은 이거 하나였다. 소련의 그 팽창을 저지하라. 그러니까 금 갈라놓고 싸운 거예요. 지들끼리 38선 전쟁 나기 전에는 38선이었잖아요. 네. 그냥 그 위도 38도 선을 딱 금 정확히 직선으로 그어가지고 위에는 북한 뭐 밑에는 남한 이렇게 해갖고 나뉘어서 지배를 한 거죠. 소련하고 미국하고. 네. 그때 당시에 들어왔던 사람이었는데요. 이때 우리나라의 학살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쟁 나기 전에는 제주 4.3 사건에 한 1년 이상을 3만 명? 네. 제주도민을 이렇게 뭐 죽였죠. 네. 그 안에 뭐 빨갱이가 있다고 해서 그랬나? 네네.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이제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대전에서도 학살이 있었고요. 서울 홍제동 거긴가봐 홍제리 거기에서도 학살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웃긴 거는 이런 학살이 일어나고 나서 그 유럽이나 뭐 이런 서방 국가들의 주요 언론에서 그 학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많이 했는데 네. 이게 미국하고 우리나라 그 미국 꼬봉 이승만 새끼. 나 진짜 이승만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얘 때문에 모든 게 맞아. 꼬였다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임시정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이승만이 개새끼야. 임시정부의 아. 때 이승만이 미국파 어. 해외에서 활동을 했는데 사실 그 안에서 이승만 저기 퇴출시켜야 된다. 맞아요. 아니다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 뭔가 구렸다는 거지 그때부터. 음. 쭉 근데 이렇게 하다가 대통령 되고 뭐 하면서 6.25 때도 학살을 일삼고 뭐 쭉 그렇게 와가지고 걔가 그렇게 안 했으면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킬 리도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당연하죠. 네. 네. 그런 건덕지가 있었으니까 나도 해먹어야겠다 이러고 치고 나와가지고 몇십 년을 이런 세상을 만든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니까 박정희 총 맞아 뒤지니까 전두환이가 나도 그럼 나도 씨발 한번 해먹어야지. 해볼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수십 년을. 이승만 시작이에요. 진짜 말하자면. 그다음 그래도 우리 영삼이 형 아니었으면 뭐 그때 아니었으면 김대중이 뭐 됐겠지만 이승만이 개새끼. 전쟁 나서 제일 먼저 튀었어. 개새끼가. 다리 폭파하고. 이게 말이. 아니 근데 뭐 말이 안 되는 거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박사도 아니래 그런 얘기가 있어. 명예학위 같이 뭐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뭐 아무튼 그랬대요. 이 학살이 많이 일어난 게 이승만이, 왜냐하면 이승만이 여기 나오는데 공산주의에 대해 맹목적이고 극단적인 적개심을 갖고 있었대요. 그냥 무서웠던 거야 그냥.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자기가 자리를 좀 잡았잖아. 근데 그 뺏기기 싫은 거지. 그래서 이제 뭐 공산주의 비슷한 놈만 보면 다 갖다 잡아가지고 죽이고 그러니까 뭐 어디 숨었나 뭐 이 무리에 있다 싶으면 다 죽이고 뭐 그런 거죠. 그냥 다 죽였는데 그건 또 이제 미국의 묵인하에. 미국도 이제 뭐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묵인했겠죠. 네. 정말 너무 속상한 사건이 많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을 그냥 죽인 거예요. 학살을 막. 그 태극기 휘날리며 보면 나오잖아요. 보도연맹인가? 뭐. 그래가지고 다 뭐 쌀 준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뭐 잡아가지고 뭐 죽이고 뭐 억울한 거지. 말도 안 되게. 그렇게 나라에서 가입하라고 해가지고 가입했는데 가입했다고 죽이니까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미군으로서 학살을 직접 명령하지도 않았고 학살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무간지옥에 빠져 있습니다. 제 마음은 지옥입니다. 당시 저는 소련군의 팽창을 저지해야 하는 입장에서 공산주의자를 축출하는 것을 임무로 여겼기에 학살이라는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의 나라 일이라 여기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학살자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학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분명 학살의 동조자입니다. 이렇게. 죽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많았고요. 그런 걸 이제 알면서도 무기한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뭐 폭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미군이 많이 했다잖아. 근데 정밀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아군이나 저 민간인들을 많이 때렸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나와요. 이승만 시절에 법무장관이라는 놈이 이름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공산주의자들은 사람 죽일 생각만 한다. 따라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죽일 기회를 갖기 전에 먼저 그들을 붙잡아 죽이는 것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나의 의무다. 라고 말했대요. 이런 얘기가 나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방 학살. 예방 학살의 정당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옛날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예측해가지고 미리 잡는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일본 애니메이션도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 이런 거 되게 많은 것 같아. 너무 속상한 일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학살을 얘기하면서 중요하게 얘기를 한 게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학살을 주도하고 학살에 가담한 사람들은 다 일본군 출신, 일본군 경찰 출신이었답니다. 거의 다. 그렇죠. 일본 군대, 일본 경찰 출신. 근데 왜 일본의 앞잡이 출신들이 학살하는데 왜 거리낌이 없었냐? 일본 애들이 학살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DNA를
중국하고 싸울 때 난징. 난징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또 우리나라 사람 통일본 대지진 때 뭐 한국 놈들 때문에 그랬다 해가지고 막 많이 잡아 죽였잖아. 근데 그게 그렇게 학살을 하게 된 원인이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전쟁이 이기기 위해서 너는 죽기 아니면 까무치기를 해야 된다. 살아더라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정신교육을 시켜가지고 잡혀도 포로가 안 되고 막 자살하고 그런다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학살을 잘 하게 됐다. 맞아요. 지금 요약을 해줬는데 좀 이따 다시 한번 다루고 이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주 4.3 사건 진압에 관여한 군인들의 경력이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연대장 박진경 중령은 일본군 소위 출신이었는데 제주도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 명을 희생시켜도 무방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암살된 후 후임으로 온 최경록과 부연대장으로 있다가 얼마 후 구연대장이 된 송요차는 지원병으로 일본군에 들어갔다가 준위로 근무했습니다. 또한 제주 감찰청장으로 학살 시기에 경찰 총수였던 홍순봉은 일제 경찰로서 만주에서 활동했으며 악명 높았던 특별수사대장 최난수는 일본 고등계 형사 출신이었습니다. 군경의 지도부가 온통 일본 군경 출신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연대장 한병선은 만주군 출신이었고 여수 순천 사건 이래 악명이 높았던 김종원은 일본군 지원병 출신이었습니다. 열거하자면 끝이 없겠군요.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친일파를 제대로 처단하지 못한 게 여태까지 온다고 볼 수 있죠. 앞으로도 갈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도 가고 또 그게 이어받아가지고 뭐 강주 학살이나 학살이라 부르나? 광주 민주화운동. 강주 민주운동 같은 그것도 학살이죠. 그것부터 해가지고 계속 뭐 민주항쟁 때 87년 때도 그렇고 뭐 죽이는데 너무 이게 익숙해 있고 너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는 지금도 군대에 갔다 와야 사람 된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고생을 해봐야 정신 개조가 이루어진다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군복무를 가리켜 인생 공부라 말하기도 한답니다. 한국에는 군대가 인간의 정신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믿음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나 봅니다. 이게 똑같은 거죠. 이제는 없지만 이제 박정희가 만들어낸 건가? 이게 그러니까 박정희가 만들어냈다기보다 그 일본 군의 정신이 그렇지. 한국 군까지 와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깊숙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있는 그겁니다. 일본은 군의 정신이 왜? 그렇죠. 그 일본 앞잡이 하던 그 군발이 짭새 새끼들이 다 권력을 잡고 돈 많고. 그러니까 군대 한번 가면 너는 이제 네가 아니다. 너는 나라 거다.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일과 시간 끝나면 다 친구처럼 지내고 그런다더만. 그렇죠. 우리는 지금도 군대 가면은 고참하고 저기가 뭐 24시간 내내 그 관계를 유지하잖아요. 일과 시간 끝났다고 갑자기 친하게 지내진 않으니까.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본군의 어떤 종교적인 사상의 중심에 선불교라는 네. 종교가 있었는데 선불교에는 긍정도 부정도 선도 악도 없는 절대적인 영역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영역에서는 삶과 죽음의 구별도 없고 죽인다고 해서 악이 아니고 죽임을 당한다고 해서 선도 아니고 그런 구별이 그 영역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고방식이 일본군이 학살을 저지를 때도 작용했다고 그래요. 닭깎기 마사오 새끼고. 그러니까 이런 사상 때문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일본 군대의 본질이 이런 겁니다. 네. 그거를 그대로 받은 게 우리나라 군대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우리는 군대를 갔다 와서 뭘 배웠습니까, 심토면 씨는? 저요? 네. 나 빼고 다 나쁜 놈들이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저는 진짜 춥구나 겨울엔. 춥죠. 이걸 많이 느꼈어요. 군대 가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추위가
왜 밖에 그렇게 오래 있을 리가 없잖아. 있을 일이 없잖아. 군대 아니면 추울 때. 그럼 군대가 훨씬 한 체감 온도가 한 10도 정도 더 낮아요. 예. 기본적으로. 또 산속에 있고. 예, 그리고 그 전투복 있죠. 군복. 여러분들이 군복이라고 말하는 전투복은 진짜 어떤 새끼가 만들었는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습니다. 아, 대단한 발명품이에요. 아 근데 여름 옷은 좀 얇게 만들어도 될 텐데 그 뻣뻣한 종이처럼 돼가지고 이거 접는데 너무 불편하잖아. 정말 대단한 발명품입니다. 네. 사람을 괴롭히려고 만든 것 같아요. 그 군나도 참 불편했어. 예. 무좀 걸리기 딱 좋게 만들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이 챕터 4에서 마지막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베트남 네네.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이 그 베트남 민간인을 엄청나게 학살했다. 학살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몰랐잖아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몇 년 전부터는 알고 있었어요. 맞죠. 몇 년 전에 가끔 나오고 그랬었는데 근데 우리 정부가 인정을 안 한다는 거지. 가서 사과했다는 얘기가 있긴 하던데 누가 사과했지? 아무튼 여기서 읽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독일이 이런 걸 엄청 잘하는 거 아시잖아요. 독일은 유대인 학살에 책임 있는 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다 사형 때리잖아요. 할아버지든 뭐든.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은 일본에게 독일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정작 자국의 학살의 역사에 대해서는 눈 감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한국은 베트남에서 저지른 학살도 잊었습니다. 베트남전 때인 1966년 12월 5일 한국 해병대인 청룡여단 1개 대대가 꽝아이성 빈선현 빈호아 마을로 행군했고 이 마을에서 베트콩과 상관없는 민간인 36명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학살은 다음 날에도 이어졌습니다. 전날보다 규모가 더 컸습니다. 청룡여단은 꺼완풍 마을로 가서 273명의 민간인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영문을 모른 채 마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이내 청룡여단의 총기가 난사되었습니다. 이유도 없었습니다. 베트콩의 공격도 없었고 누군가가 대항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 273명이 죽임을 당했고 이렇게 죽은 이들은 모두 교전 중 우리 군이 사살한 베트콩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 남진이 베트남전 참전했었잖아. 근데 걔는 이렇게 멀쩡하게 돌아왔어. 멀쩡히 돌아오는 사람 이렇게 많지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가서 노래를 했나? 근데 전투에 참여한 걸로 돼 있던데. 운이 좋았겠지 진짜. 근데 걔도 그럼 학살에 사실 그거 했을 수도 있잖아. 알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다 본 다음에 남진을 생각하니까 사실 그때는 당당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걸 갔다 온 게 당당한 건 아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또 나오는데요. 이 마을에는 후에 한국군 증오비가 세워졌는데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가 닿을 죄악 오래도록 기억하리라. 한국군은 이 작은 땅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저질렀다. 수천 명의 양민을 학살하고 가옥과 무덤과 마을들을 깨끗이 불태웠다. 모두가 참혹한 모습으로 죽었고 겨우 14명만이 살아남았다. 미 제국주의와 남한 군대가 저지른 죄악을 우리는 영원토록 뼛속 깊이 새기고 인민들의 마음을 진동시킬 것이다. 그들은 양민 학살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온갖 야만적인 수단들을 사용했다. 그들은 불도저를 갖고 들어와 모든 생태계를 말살했고 모든 집을 깨끗이 불태웠고 우리 조상들의 묘지까지 갈아엎었다. 건강불굴의 이 땅을 폭탄과 고엽제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불모지로 만들었다. 한국군 증오비가 있다니 정말 뭐 미국군 증오비도 있겠지. 네, 정말 네, 창피한 과거고요. 네, 반성합시다. 네. 근데 총 한국이 한 80여 차례 한 9천여 명을 학살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여성의 뭐 가슴을 도려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이런 것도 아니 교과서에 실어줘야죠 이런 걸. 그렇죠. 응. 실어주고 교과서 실어서 아 우리가 이렇게 잘못을 했구나 과거 우리 민족이 어? 아 그게 뭐 안 되네요. 이승만이 그런 얘기도 안 나올 거 아니야. 이승만 국부라고 하는데 이 씨발 뭐 국부는 개씨 아 그래요 욕을 하면서 네. 예 채터폰 마치겠습니다. 줄거리 끝. 이번 코너 붕붕 토론. 자 이번 시간 붕붕 토론 아까 뭐 과거사 얘기도 했고 해서 네.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적폐청산. 네. 적폐청산인데요. 적폐청산 어디까지 해야 되나? 네. 가위바위보를 해서 적당히 하는 편, 끝까지 하는 편으로 나눠봅시다. 네.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씨, 끝까지 해야죠. 아씨, 자, 먼저 하시죠. 아니 우리가 방금 이게 다뤘듯이 뿌리를 뽑지 않으면 그 후손들이 꼭 나라를 망쳐요. 그리고 지금 적폐청산은 끝까지 오나발 뭘 한 적이 없어. 뭘 좀 해야지. 큰 가지라도 좀 쳐줘야 뿌리는 못 뽑을지언정 밑둥이라도 한번 쳐가지고 좀 날려버려야 돼요. 너무 여기저기 곳곳에 많아 이상한 새끼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과거를 딱 캐고 들어가면 친일파다 뭐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과거에 잘못이 있죠. 그걸 없애지 않으면은 아 이래도 되는구나. 잘 먹고 잘 사니까. 그 생각을 뿌리 뽑기에서는 뭐 파낼 수 있는 데까지 다 파내가지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갈 때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말 그대로 적폐청산을 다 해야 된다. 아니 그쪽 당에서는 자꾸 뭐 언제까지 적폐청산만 할 거냐. 근데 끝날 때까지 한다. 아니 끝날 그쪽 때까지. 땅이라니 내가 무슨 아니 그쪽 땅. 그쪽 땅. 아무튼 이름이 자주 바뀌어서 나 말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뭐 가위바위보 졌으니까 뭐 얘기를 하자면 아니 어쨌든 그 과거도 그러니까 잘못된 과거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가는 것도 좋지만 아니 그걸 하다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옛날까지 가야 돼요. 예? 그 거의 막 5, 60년 전까지 다 들여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가진 사실 그 물리적인 시간과 그 수사 인력도 부족하겠고 어떤 그 중심이 그쪽으로 가다 보면 이 나라가 시간은 흐르고 나라도 미래를 지향하고 가야 되는데 그쪽에 무게중심이 너무 있다 보면 이게 그런 좀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보면 네. 굉장히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거 뭐 이렇게 하면은 이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이나 지역 갈등 예? 네. 이런 거를 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 한 나라, 한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어쨌든 이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저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아 이쪽을 너무 강조하고 이쪽을 너무 세게 때려버리면은 이쪽 사람들은 점점 더 반감만 가지게 되고 어쨌든 말이 안 통하는 건데 그 부분 인정하고 어느 정도 안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 기준을 정하면 뭐 저쪽을 청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못이 있는 사람들을 다 벌을 주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해당하는 놈들은 싹 다 뿌리 뽑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를 하자고 사실 문재인은 뽑은 겁니다. 그걸 안 하면 당연히 그 대통령만 바뀐다고 뭐 바뀌겠습니까?
그걸 해야 검찰 개혁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검찰 개혁이 돼야지 이제 그 다음에 그거 무서워서 또 사실 뭐 국회도 좀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세계가 잘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적폐청산 필요하다. 아 제가 진짜 웃기네. 내가 그래도 토론한다고 이쪽 편에서 막 상격을 하려고 자꾸 해보니까 왜 그 새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알겠어. 왜냐면 여기서 논리가 딸리거든. 무조건 딸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양비론을 갖고 오는 거야. 뭐냐면 나도 뭔 얘기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면은 난 니가 그 얘기할 때 이거 봐라 이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그러면은 그래 잘못한 사람 아니 당연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받는 게 맞는데 아니 그러면 그쪽은 그렇게 다 깨끗한 사람만 있냐 이거지. 아니 우리도 처벌 받겠다 이거야. 그러면은 아니 다 까라는 얘기지. 다 까라.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청산이 안 돼요. 응.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이 사실 얽혀 있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뭐 국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뭐가 통과가 되겠어? 잘 뭐 되지도 않겠지. 아휴 그냥 씨발 나라를 뒤집어 엎고 새로 시작하면 좋겠다. 진짜 노아의 방주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다. 싹 다 청소하고. 마무리하죠. 아 진짜 내가 네, 마무리합시다. 제가 이쪽 편에 잠깐이라도 생각을 해보려고 해봤더니 이 새끼들이 논리가 없으니까 자꾸 억지로 할 얘기가 없구만. 이런 거. 근데 그 우리가 옛날에 11분 토론 했을 때 느꼈지만 자꾸 이제 생각하다 보면 말이 나와요. 그건 그래요. 아 근데 이 또 새로운 경험했네요. 아무튼 예, 토론 이렇게 짧게 할게요. 네, 적폐 청산해야죠. 끝까지. 명박이 감옥 가는 거 꼭 봐야겠습니다. 감옥에서 박근혜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눈빛을 주고받고 서로 만나고 울면서 부둥켜놨으면 좋겠다. 아 그런 거 진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자 공토론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 코너 라이브 뮤직. 라이브 뮤직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의 그 정체성 타자의 시선으로 봤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는 이중인격자 같다. 사실은 알고 있으나 모른 척하고 있다. 때에 따라서. 그래서 넥스트의 이중인격자를 방금 전에 준비해봤습니다. 네. 가사 좀 보고 갈게요. 네, 저도 이제 방금 이걸 땄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면도 좀 있고. 네. 하다가 틀리면 이어서 할게요. 네. 네. 어둠 속을 도망치는 상처 입은 들짐승의 눈빛처럼 세상 사람 모두에게서 나를 지키려 부드러운 웃음 속에 날카로운 이빨을 감추어 두어서 대화 장소 계산하면서 나를 바꾸려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수많은 내가 있지만 그 어느 것이 진짜 나인지 이중인격자 외로운 도망자 하지만 해가 갈수록 삶은 힘들어 이중인격자 외로운 비겁자 어차피 승리와 패배 중간은 없다
만든 허상 속에 갇혀버린 나 자신을 저주해도 돌아나갈 길은 없다. 그냥 가야 해.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수많은 내가 있지만 그 어느 것이 진짜 나인지 이중인 격차 외로운 도망자 하지만 해가 갈수록 삶은 힘들어 이중인 격차 외로운 비겁자 어차피 승리와 패배 중간은 없다. 끝에 좀 잘랐어요. 네, 굉장히 노력한 겁니다. 제가 네. 30분 전에. 무리수였습니다. 네. 자, 라이브 뮤직 마칠게요. 자, 마지막 코너 총평. 자, 신동호 씨. 네, 상당히 그 한국의 정체성 뭐 거창하게 사실 제목이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타자의 시선을 많이 느끼면서 아 우리나라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 사실 우리가 글로벌 호구라고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농담적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맞구나. 예전부터 호구고 지금도 호구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냥 변방으로서 열강 사이에 껴가지고 실제로는 진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실 그런 나라다. IT 기술 좀 있고 우리가 세계에서 잘 만드는 거 좀 몇 가지 있을 뿐. 하긴 뭐 네. 지금도 뭐 한국 모르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나마 요즘이니까 이게 되는 거지. 옛날 같았으면 어림없지. 그래도 발전할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 네.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로 보자. 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예. 뭐 편지인가요? 맞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네.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또 공자 부분이 약간 좀 충격적이면서 어쨌든 다른 시선을 좀 바라보는 기회가 됐다. 네. 남을 이해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좋은 끝인가요? 제행이네요. 아, 끝인가요? 석산형 화이팅. 네. 자, 저는 저도 그 처음에 이제 책의 형식이 신기해가지고 그 탁석산 씨가 소설에 좀 관심이 있더라고요. 이걸 소설 형식을 살짝 빌려서 이제 써본 건데 뭐 이런 건 예전부터 있었지만 추리 소설을 좋아해가지고 추리 소설을 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러더라고요. 다른 소설 말고 추리 소설, 온리 추리 소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되게 흥미로웠어요. 일단 그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리고 사실 우리가 공자에 대해서 그냥 어떤 한 인물, 그 사람이 어떤 뭐 대충 가르침을 뭐 줬고 어떤 그런 게 있다. 유교, 뭐 논어, 맹자 뭐 이런 거. 네. 이런 것만 그냥 대충 알았지 이렇게 생각해보고 읽어보기는 좀 드물었는데 그동안. 네. 요런 식으로 좀 재밌게 공자의 다른 면을 본 것 같아서 참 재밌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받아야 하겠구나. 우리조차도 너무 좀 편협된 시각에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네. 우리도 지금 알지 못하는 것들도 엄청 많겠구나. 그렇죠. 이런 걸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후배들, 우리보다 나이 어린 세대들은 좀 더 제대로 된 역사, 제대로 된 시선을 가진 역사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네. 바람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정말 그 베트남 어느 마을에는 한국군 증오비가 있다는 거 정말 속상했고요. 네. 음, 그래서 한국에서 베트남 쌀국수를 최대한 많이 먹는 방향으로. 네, 정말 어떻게 해서든 국가에서 뭐 그런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사과하고 네. 이거 우리가 일본 놈 욕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사과를 해야 당당하게 사과를 네. 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과를 하고, 예, 뭔가 그때 희생당했던 그분들의 뭐 유족분들이나 그런 거로 해서 좀 나라에서 뭔가 했으면 좋겠는데, 아, 뭐 답답하고 좀 속상했어요 읽으면서.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과거사 문제를 정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거. 꼬투리 잡은 거 줄줄이 빼야 된다 이거. 과거사. 네. 고구마 캐봤어요?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습니다. 고구마 캐면은 그게 이제 몇 개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근데 위에만 딱 해가지고 하면 빼면은 그 뿌리가 그 잘리면서 밑에 거는 또 다시 파야 됩니다. 한 번에 팔 때 잘 파야 돼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적폐청산 정말 꼭 그 지금 정부가 어차피 칼을 뺀 거 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정말 할 수 있는 한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 발전 이딴 거 됐고 그걸 해 놓고 나야 경제도 발전할 거 아닙니까? 예? 그쵸. 이 중간에 비리 해먹을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맞아요.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제가 그리고 대충 계산해봤는데요. 방산 비리만 없애도요. 지금 모병제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월급 많이 주고 미국처럼 그래. 군인들 모병제 해가지고 월급 많이 주고 대우 제대로 해갖고 장비도 좀 씨발 좋은 걸로 해갖고 우리도 다 닭대가리 패티 먹고 그렇게 군생활한 네. 거 아닙니까? 방산 비리만 없어서도 이명박 씨발놈이 4대강에 그것만 안 때려먹고 했어도 다 반값 등록금 할 수 있었고요. 그치? 아무튼. 다 되는 건데 안 되는 게 어딨어. 아무튼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 총평 마칠게요. 자, 그럼 다음 책은 자 다음 책은 프랑수아즈 사강. 네. 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사강이라는 배우가 있었는데. 그리고 월드컵도 4강을 갔죠. 네. 네, 프랑스아즈 발음했는데 프랑수아즈 프랑스와즈 사강. 4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책을 해볼 네. 텐데요. 한 번쯤 들어는 보셨을 텐데 거의 뭐 읽으신 분이 없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서 우리도 안 읽어봤는데 읽어보려고요. 그러면 이때는 라이브 뮤직을 뭐 브람스를 해야 되나요? 브람스 노래가 샘플링으로 들어가는 뭐 그런 노래 참 찾아봐야겠다. 뭐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방송에는 설이 꼈어요. 네. 네. 그래서 3주 후에 찾아뵙는 걸로. 네네. 3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세배나 한번 할까? 왜? 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강제 대배.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저 지금 발음 진짜 많이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제 됐어요. 일을 끝났어요. 아무튼 저도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네. 3주 후에 만나요. 안녕.